이제 여러분 부채예요, 부채. 부채. 자, 144페이지에 가로 6번 예수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수금. 자, 일단 여러분들 예수금은 좀 회차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회차 좀. 144페이지에 가로 6번입니다. 가로 6번 예수금. 자, 거기에다가 자, 84회 4-6. 84회 4-6. 그 다음에 87회 5-2. 87회 5-2. 자, 그 다음에 88회 4-6. 88회 4-6. 그 다음에 92회 4-7. 92회 4-7. 자, 그 다음에 93회 4-4. 93회 4-4. 잠깐만 좀 더 추가하려고. 네, 그 다음에 94회 4-4. 94회 4-4. 잠깐만요.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넣구나. 그 다음에 97회 4-7. 97회 4-7. 그 다음에 99회 4-6. 99회 4-6. 다시 한번요. 84회 4-6, 87회 5-2, 88회 4-6, 92회 4-7, 93회 4-4, 94회 4-4, 97회 4-7, 99회 4-6. 그럼 여기 있는 가로 6번 예수금 있죠? 아마 세모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낼 거예요. 알죠? 출제 1순위, 출제 1순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예수금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요. 출제 1순위입니다. 성급비용, 선수수익 그쪽과 맞먹어요. 여러분 예수금이요.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요거 여기서는 여러분들 누구 입장이냐면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보실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보시면 자, 여기 은행에서 갑한테 이자를 준대요. 그럼 갑한테 이자를 주면은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될 겁니다.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동의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주는 자가 내요? 원칙이 받는 자가 내요? 원래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는 당연히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걸 다 내요? 아니죠. 소득이 있으면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율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세율이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율. 맞죠? 그래서 세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이 이자를 벌었으니까 갑이 100원에 10%인 1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겠죠? 맞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소득이 있는 갑이 세무서에 세금을 10원을 내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이잖아요. 뭐냐면 은행한테 이자 받는 사람이 주로 우리죠, 우리. 맞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우리가 세금 갖다 내려고 할까? 갖다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귀찮아요. 맞죠? 아유, 귀찮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뜯어가면 좀 기분이 나빠요.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자꾸 왜 세금을 떼가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죠? 국가도 그걸 알아요. 알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이 갑과 같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4천만 명 되잖아요. 애기 빼고.
맞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낸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그건 싫어요. 왜 싫냐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세무공무원은 우리나라 전국에 거의 몇십만밖에 없어. 10만 정도? 10만 명? 20만? 이렇게? 하죠. 근데 은행에 통장 있는 사람은 거의 4천만 명이니까 세무공무원 한 명당 거의 2, 300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세무공무원은 과로로 죽어요. 과로로 죽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과로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과로로 쓰러진다라는 건 행정의 효율이 안 좋아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맞죠? 1대 300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렇게 갑과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무서도 행정의 효율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속된 말로 이자를 주는 은행을 족치는 거예요. 주는 놈을 족칩니다. 그래서 주는 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갑이 이자를 안 낼 거거나 그다음 우리도 갑이 내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 은행 네가 갑이 내야 될 이 세금 10원은 뗀 나머지 90원만 갑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은 갑한테 1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90원만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럼 나머지 10원은 은행이 가지고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날짜도 알고 계시는 게 분명히 좋아요.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가시면 이 날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1월 3일? 맞죠? 그럼 우리가 1월 3일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용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용어를 외워주셔야 되냐?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 자, 외우시는 거예요. 원천징수의 뜻.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맞죠? 원천징수는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은행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우리가 뜯는 거 있죠. 소득을 지급할 때 4대 보험 같은 거 뜯는 거 있잖아요. 그 뜯는 걸 이쁜 말로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지급자고요. 원천징수 당하는 자는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바로 내야 돼. 바로 내면 여러분들 워낙 뭐라고 해야지? 바로 내면 너무 시간이 여러분들 촉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도록 돼 있냐면 원천징수를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도록 돼 있어요. 알죠? 그럼 실제적으로 은행은 언제까지 내냐면 2월 10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금을 은행은 2월 10일까지 내는 겁니다. 2월 10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만 보시고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그럼 질문.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세금을 누가 냈어요? 10원을요? 그렇죠. 형식은 은행이 냈죠. 그럼 실질적으로 은행이 세금 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갑이 낸 거죠. 은행은 갑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리해서 낸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이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으실 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 소득세나 뜯기시잖아요. 여러분들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회사에서 세무서에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형식은 우리 회사가 갖다 낸 거지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심하실 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소득자가 한 거지 지급자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급자는 대리납부만 하고 대리납부만.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내냐면 갑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세무 2급은 은행만 내요. 은행만. 세무 2급이 회계 2급은요. 알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갑 입장은 나중에 회계 1급서부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1월 3일 날 원천징수하죠. 그리고 세무서에 갖다 대는 거 2월 10일이잖아요. 이 두 날짜를 물어봐, 동시에. 이 두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어떻게 분기가 끊기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자, 이제 은행 입장입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지금 1월 3일자.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그럼 이자 비용이 얼마일까요? 1월 3일 날.
이거 어떻게 많이 적으시냐면 90원이라고 많이 적죠. 90원. 90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90원 나갔는데요 라고 생각 드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을 보고해야 되죠. 우리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원래 돈은 90원 나갔지만 원래는 이자 비용이 총 100원 발생했죠. 맞죠?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총 1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단지 10원의 세금은 뜯고 나머지 90원만 현금으로 나간 거지만.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총액주의 있죠.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하지 순액으로 보고하는 건 예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좀 더 중요한 게 수익 비용 쪽이에요. 왜냐면 수익 비용 쪽은 주주나 채권자들이 그 회사의 성과를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익 비용 쪽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수익 비용은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총액으로 적어요, 원칙이요. 알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은 100원이지 90원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여기 90원 진짜 많이 적거든요, 여러분들. 총 1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요. 자, 근데 실제로 돈은 얼마 나갔어요? 돈. 은행에서 돈 얼마 나갔어요? 여기 90원 나갔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90원. 자, 이제 계정 과목 하나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소득자가 제3자죠? 맞죠? 항상 지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자가 제3자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제3자가 2월 10일까지 내야 될 거죠. 제3자가 2월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 같은 거죠.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1월 3일 날 미리 받은 거죠. 맞죠? 2월 10일 나중이잖아요. 미리 받은 거잖아요. 제3자가 내야 될 사대보험 같은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여기 계정 과목, 그래서 얘를 예수금이라 불러요. 예자는 뭐냐면, 우리 그 식당 미리 잡는 걸 예약하다라고 하잖아요. 예. 미리 예자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받을 수, 금자는 금액의 금자, 미리 받은 금액. 아시죠? 그럼 미리 받았으면 요 10원은 내가 먹어요? 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죠, 부채.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예요. 알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1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금은 당연히 유동부채입니다. 왜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년 이내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실게요. 이거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는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방금은 그림 가지고 했고요. 그림 가지고 해보시면. 자, 5월 7일 영업부 직원 김민국 씨에게 급여 100만 원을 주면서 소득세 등이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소득세만 뜯는 게 아니라 사대보험까지 뜯어요, 여러분들. 자, 소득세 등 그만 원을 원천징수했어요. 왜냐하면 지급자잖아요. 주면서니까 회사는 지급자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뜯은 거예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 잡아야죠. 얼마 잡아요? 100만 원, 91만 원. 100만 원. 총 급여는 100만 원이 정확한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나간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는 100만 원 적어요. 되세요? 그리고 자, 이제 계정 과목 튀어나오니까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은 배웠죠. 근데 지금은 영업부 직원이잖아요. 그럼 본사 공장. 본사죠. 그럼 우리가 공장 직원의 월급하고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일당 받으시죠. 그분들의 계정 과목을 구분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암기, 여기. 외우십니다, 미리. 자, 우리가 공장 직원의 인건비 있죠? 인건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즉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 직원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 있죠? 그걸 급여라고 하지 않고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맞죠? 우리서 실제로 공장에서는 우리가 급여라는 표현보다 임금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 실제로. 그렇죠? 외워주시는 거예요, 임금. 이렇게? 예. 우리 세무임금까지는 이제 공장하고 본사 둘 다 내거든요.
알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일당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잡급.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 써요. 암기 하시고. 자, 비교하실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인건비 중에서 여러분들 퇴직금 있죠? 그래서 여기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보실 거니까 암기입니다, 암기.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현금은 91만 원 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김민국이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9만 원을 미리 받은 거죠. 맞죠? 미리 받은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적고요. 그럼 예수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왜냐면 예수금이 부채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채가 늘죠. 그럼 예수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갖다 내면 부채는 감소해요. 맞죠?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갖다 내면 의무 다 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우리가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갖다 내는 날이냐 종업원한테 뜯은 날이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져요. 이걸 시험에 엄청나게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요런 애들.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9만 원 늘다가 나중에 얘를 내면 예수금이 줄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본 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제3자한테 무언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분계를 보신 거고요. 이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갖다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보실 건데,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4대 보험은 종업원만 내요. 그죠. 종업원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머지 반을 내요. 그래서 4대 보험은 회사가 반, 종업원 반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 요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종업원이 내야 될 4대 보험 50% 있잖아요. 그걸 뜯는 건 종업원한테 뭔가를 소득을 주대 뜯어요. 급여를 줄 때. 하지만 이제 회사의 4대 보험료 50% 내는 거 있죠? 그거는 언제 내냐면 우리가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내면서 그때 회사의 4대 보험료를 같이 내는 거예요. 회사 부담분 50%. 그럼 질문.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한테 뜯었던 4대 보험은 예수금 처리했었겠죠? 그걸 내는 건 예수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 돈으로 직접 나머지 4대 보험 나가는 건 비용이죠. 그래서 꼭 구분하실 게 종업원 거를 내냐, 회사 부담분 내냐,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이 여기 보시면. 자, 보실게요. 여기. 요거에 아까 뭐냐면, 그 김민국한테 9만 원 뜯었잖아요. 소득세랑 4대 보험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일단 여기 위쪽 보지 마시고 아래쪽. 표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종업원 부담분 9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업원 부담분 9만 원. 여기 있는 종업원 부담분 9만 원은 중요한 게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놈이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아래에 있는 회사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회사 돈 직접 나가니까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했죠? 시험에 어렵게 주면 요 딱으로 표로 줘요. 실제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5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금액이 9만 원이었잖아요. 걔랑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를 각 해당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종업원한테 뜯었던 4대 보험료를 내는 거랑 회사의 4대 보험료 반 내는 거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나머지는 시험에서 개정 과목 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자, 실제로 이제 종업원 부담분 9만 원하고 회사 부담분 8만 원 합치면 17만 원 냈어요. 대변 현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 예수금을 종업원 부담부는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걸 납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금을 차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여기 회사 부담분의 4대 보험료 요건 비용이에요. 비용. 했죠? 요건 시험에서 줄 거니까 굳이 개정 과목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원칙을 따른다라고는 제가 만든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회사 부담분은 뭐로 처리한다라고 줘요. 그렇죠? 그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업원한테 뜯었던 건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의 감소. 회사 부담분은 4대 보험료 내는 거니까 그건 회사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다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기 좀 해보실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여기 있네. 307페이지. 교재 307. 자, 307페이지에 7번. 307페이지 7번 11월 20일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 자, 일단 여기. 우리가 판매부서 직원의 건보료 회사 부담분 보이세요? 그럼 회사 부담분, 여기 대놓고 있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이니까 회사가 직접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건보료를 22만 원 낸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되셨나요? 800번대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직원부담분은 11월 20일 날 내는 거 맞죠? 근데 이거잖아요. 그럼 직원한테 월급을 줬었을 때 뜯었던 22만 원의 직원분 건강보험 22만 원을 뜯었을 때가 예수금을 늘렸겠죠? 그걸 이제 직원부담분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건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제3자의 4대 보험을 낸 거니까 이건 예수금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시죠,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은 44만 원 이체했으니까 44만 원이 줄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갖다 낸 거 했어요. 다른 유형 해볼게요. 다른 유형. 338페이지. 여러분 4번입니다. 338페이지 4번. 9월 30일 되어 있는 거요. 338. 운동해야 될 필인데? 당황스럽네. 혹시나 녹화 버전 보실 때 이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당황스럽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공제라는 말 보실 거든. 공제가 뺀다라는 뜻이 뺀다? 우리 공제하고 뭐 지급했다라면 공제가 뺐다라는 뜻이 뺐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가신 것 같으니까. 자, 4번은 지금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준 거잖아요. 맞죠?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급여계 보이세요? 급여계?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주는 대가는 다 급여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라는 비용이 총 400만 원이에요. 여기. 예.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소득세,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파란색 소득세부터 건강보험까지 제3자인 김창원인가요? 김창원이 내야 될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뜯은 게 합쳐서 33만 55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제3자가 내야 될 걸 지금 회사가 급여를 주는 과정에서 뜯었었겠죠? 맞죠? 그럼 요거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늘겠죠? 아까는 낸 거니까 예수금이 주는 거지만 지금 뜯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 부채가 늘겠죠?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33만 550원 느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나머지 여기 녹색 366만 9,45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카이? 네. 그래서 여기요. 차변에 급여는 총 400만 원 발생한 거죠.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 그리고 지금 지급하는 거니까 부채가 늘죠, 여러분들. 아직 세무서에 안 갖다 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33만 550원. 이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네. 나머지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 회차 예수금 적어 드렸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알죠? 나중에 또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숙제도 어차피 나갈 거예요. 예수금 숙제는 워낙 많이 보실 거니까. 자, 됐습니다.